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신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첫 해였기 때문에 시험 유형이나 난이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차이용에서는 재빠르게 수능 중국어 문제풀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후에 수능 중국어를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그럼 문제풀이 시작해볼까요? 2022학년도 수능 중국어 문제입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자세히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매년 출제되는 유형인 만큼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기호 중 조합을 해서 발음을 찾는 문제인데 보기 1번 발음을 확인해 보면 또 2번, 또 3번, 4번, 5번, 9 발음 확인을 해 볼 수 있는데 제시된 성모랑 운모를 확인해 봤을 때 小,해당하는 성모가 없듯이 바로 제거를 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있는 성모와 운모를 결합을 해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발음과 관련된 문제, 한자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되는 만큼 꼭 성조까지 확인을 해주는 게 준비에 도움이 되겠죠. 2번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조 배열이 같은 걸 찾기인데요. 먼저 보기에 있는 걸 보면 짠티, 1성, 3성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럼 A 한번 볼게요. 幸福, 恭喜, 동일한 건 우선 체크해 두시고 词典, 铅笔 바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표기된 것처럼 B와 D가 들어간 부분이 정답이 되겠죠. 특히 이러한 문제는 한자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발음에 따른 성조까지 확인을 해주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겠죠. 특히나 여기 CMB라는 단어는 지난 수능 문제에도 나왔던 만큼 기출 단어는 꼭 암기를 해두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하고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 A 문장 한번 볼게요. 来一瓶矿泉水吧. 矿泉水 정확하게 쓰였어요. 체크해 두시고 B. 爷爷每天都打太极拳.太极拳할 때 지 이렇게 사용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정확한 지 하면 요 한자 기억을 해 줄게요. 이렇게 나무목에 들어가는 지. 그럼 C 한번 볼게요. 他很高兴地跟我打招呼. 打招呼 정확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我的帽子忘在出租车上了. 여기도 쭈 틀렸죠? 기본적인 한자를 보면 이렇게 한자 쓰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出租车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A와 C가 있는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나 한자 표기와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는 한자가 헷갈릴 수 있으니 부수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익혀두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면 父母的应该好好照顾孩子. 땅 부모, 부모로서 마땅히 아이를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럼 땅 무엇으로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문장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我姐姐特别喜欢咖啡. 她拿咖啡当水喝. 拿咖啡当水喝. 커피를 물처럼 여기고 마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땅 무엇으로서 또는 무엇으로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는 땅 이러한 단어는 사실 사용 시니어 회화 교재로 노랑 정도만 공부를 해도 접할 수 있는 단어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5번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A, B 빈칸이 있는데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아니죠. 여기서는 어떠한 단어를 들어가야 되는지 찾기인데 첫 번째 문장 확인해 볼게요. 路上 길에서 이자超市 마트를 지나가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보기를 봤을 때 통과하다이니까 이렇게 통과가 들어가는 건 일단 배제해 보고 2번이랑 5번에서 지나가다 이러한 단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에 들어갈 단어가 后来인지 이후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现在决定不了 뭐뭐하고 找机会再谈吧 다시 얘기해 보자. 그럼 기회를 찾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2번과 5번을 보면 后来 나중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이 단어는 사실 과거에 대한 부분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죠. 그럼 이후 하면 우리가 말하는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걸로 이렇게 找机会 기회를 찾아서 다시 얘기해보자 한다면 5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먼저 보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힌트가 될 만한 단어가 있는 건 꼭 보기 지문을 보기 전에 확인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A, 这张照片 바로 넘어가 볼게요. 真特别 특별하네요. 6人 6명이서 张开双臂 힌트가 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 팔을 벌려서 做星星的样子 별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별 모양 하면 3번과 1번을 체크할 경우가 있는데 张开双臂 두 팔을 벌려서이기 때문에 3번은 배제하고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우선 병음으로 되어 있는 문장인 만큼 바로 이제 확인하는 게 쉬울 겁니다. 그럼 A, B 대화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一会儿就要比赛了我很紧张 그럼 就要了라는 문장을 볼 수 있는데요. 곧 시합이 시작이 되는데 我很紧张 많이 긴장됩니다. 그럼 B가 你可以的 하고 이렇게 응원의 문장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봤을 때 이렇게 加油라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SNS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하고 문제가 보이는데요. 보기를 보면서 지문과 확인해 볼게요. 运动鞋多少号 사이즈를 물어봤는데 보기에 나와 있어요. 2번 运动鞋是谁的 누구의 것인지 小李 그리고 我的 나의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3번 运动鞋卖多少钱 얼마에 파는지 그럼 보기를 보니까 300元卖 이렇게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번 多少钱买的运动鞋 얼마에 산 운동화인지 그럼 买 사다 여기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마지막 5번 在哪儿 어디에서 能取到运动鞋 우리 받을 수 있는지 장소에 대한 언급은 우리 없었네요. 여기는 X. 그럼 정답은 찾을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5번입니다. 9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여기에 동일하게 힌트가 될 수 있는 보호관, 박물관이라는 단어 꼭 미리 확인을 해 보시고 在博物馆里请注意 주의해야 할 것 하고 1, 2, 3 나열이 되어 있죠. 다행히도 공통으로 请勿뭐뭐뭐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拍照 사진을 찍지 말고
大声说话,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고 在场内乱跑, 막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这样, 이렇게 해야 어떻습니다 하고 1번부터 5번 보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골라보는 건데요. 不会影响别人,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愉快的旅行, 일단 이제 여행을 즐겁게 한다 이건 아니죠. 安静的跑步, 달리기는 아니라고 했죠. 干净的使用, 깨끗하다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大声的回答, 请勿大声说话한 만큼 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 礼貌的参观, 예의 있게 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림과 대화 내용으로 보는 건 사실 대화 내용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지만 그림을 잘 보셔도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대화 내용을 보시면 饺子来了,我最爱吃了. 만두가 왔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서 상대편이 快去筷子, 젓가락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하나씩 보기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一起包饺子吧. 지금 만두를 빚는 건 어울리지 않죠. 桌子上没有碗. 책상 위에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젓가락을 가져오세요. 이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3번 你去买些饺子吧. 지금 사러 가는 거랑 내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4번을 보면 也用手拿饺子. 손으로 만두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울리는지 마지막 5번까지 보고 확인을 해 볼게요. 你手里有筷子, 젓가락이 있다. 근데 가져오라고 하는 건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11부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보기에 보면 두 가지 기본적인 답을 찾는 건데요. 일단 해석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A, 没关系, 괜찮습니다 했어요. 可不是,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한 표현이죠. C, 不用了, 괜찮아요. 이러한 의미로 쓸 수 있어요. 听你的, 당신 말대로 할게요. 이렇게 이제 긍정의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럼 A와 B의 대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明天你去医院的时候我跟你一起去吧. 내일 병원에 갈 때 나랑 같이 가자 하고 제안을 했는데 B의 대답을 보니까 我自己去就可以了. 혼자 가도 괜찮아요. 谢谢你, 고마워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럼 지금 보이는 것처럼 没关系, 괜찮아요. 不用了, 괜찮습니다 해서 이렇게 부정의 의미로 대답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근데 가끔 우리가 B 같은 경우 이렇게 뿌가 들어가면 부정의 의미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 함정에 빠지지 말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A와 C가 들어가 있는 여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月月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我也想参加你上次说的乒乓球兴趣班. 나도 참가하고 싶다 해서 이제 말을 시작했어요. 그럼 月月가 快来一起学吧. 网上就能报名. 인터넷으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해 하고 이제 주고받는 대화문인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울리는지 보기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只能打电话报名. 전화로만 가능하다 어울리지 않겠죠? 2번 你已经不需要学了. 배울 필요가 없어요 했는데 참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만큼 어울리지 않은 답이에요. 3번 报名方法特别简单. 방금 우리 지문에서 본 것처럼 网上就能报名. 인터넷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울리는 답으로 바로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4번, 5번은 왜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网上报名来不及, 늦었다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아직은 가능하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 5번은 兴趣班的课结束了. 끝난 건가요? 아직 하고 있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그림과 관련된 대화 내용인데 여기도 그림에 대한 분석이 힌트가 될 수 있겠죠. 먼저 한번 볼게요. 这次出去玩我准备什么? 나는 뭘 준비하면 돼? 그래서 你人来就行了. 사람만 오면 돼 그랬죠. 그럼 앞에 어울리는 문장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고 또는 내가 다 할게 이러한 문장을 찾아주는 게 좋을 거예요. 1번부터 5번 보기를 한번 보면서 都交给我吧. 거의 가능한 거죠. 这准备课的 요거는 바로 각자 준비하는 건 아니었어요. 빼고 你买点肉吧. 고기를 좀 사라고 했는데 얘도 빼고 什么都不用带.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하고 요거는 체크 가능. 5번 你都准备好了. 다 준비했어? 이렇게는 어울리지 않겠죠.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대화를 이어가 보면 在这儿玩怎么样? 어때? 하고 질문을 했는데 下次我还想再来. 다음에 또 오고 싶어.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럼 우리 A 보기에서 1번과 4번 연결되는 B를 연결해 보면 我觉得很开心. 긍정적이죠. 그럼 4번에 보면 冷的想回家. 집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좀 부정적으로 되어서 요걸 배제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1번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보기에 긴 문장이 들어갔을 때에는 먼저 보기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면서 이 대화문의 내용을 추측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A 보기에는 我担心坏了. 엄청 걱정됐어요. 뭐뭐 坏了.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B 那你也该先打个电话.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전화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좀 걱정되는 멘트로 보여요. B 下雨的时候不好打车. 비가 내릴 때에는 택시가 잘 안 잡힙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내용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 你怎么这么晚才回来?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하고 질문을 했죠. 그럼 어울리는 문장은 너무 걱정이 됐었겠죠. 그래서 A 한번 넣어봐요. 그럼 B 我等了一个多小时呢. 1시간이나 넘게 기다렸어요. 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가 내릴 때 택시가 잘 안 잡힌 것 같다.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마무리로 뭐뭐 해야 这样 뭐뭐 해야 我才不会担心. 그래야 걱정을 안 하지. 그럼 여기에 B 나무 문장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전화를 줬어야지. 이 내용이 어울리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순서대로 우리가 문장 나열을 해보니 A, C, B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정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바로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광고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문 같은 경우는 보기와 지문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빠를 거예요. 그럼 1번 星期天不要门票. 일요일에는 티켓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무료이다. 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지문에 보면 星期一到星期日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门票价格 이 기간 동안에는 티켓을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요일에는 티켓을 받지 않는다, 돈을 받지 않는다 내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X. 그럼 2번부터 5번의 보기도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灯会要开一个星期. 우리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다. 방금 확인한 내용과 연결이 되겠죠. 3번 表演时间
比亮灯时间短 짧다. 우리 공연 시간과 등불 축제 시간에 대한 비교인데 看灯 时间 4시간, 表演 공연 3시간 짧은 거 확인이 됐어요. 亮灯时间是4个小时 축제는 4시간이다. 가능하죠. 像提油灯公园的人可以买灯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灯可以在门口买 우리 살 수 있다는 거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알맞지 않은 내용으로 1번이 되겠죠. 방송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요걸 찾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먼저 한번 쭉 보면 최종 후보는 3명이고 투표 방법은 문자 전송, 투표 종료 시간은 1분이 남았고 점수는 합산이 돼야 되고 한 사람이 한 번만 투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지문으로 답을 확인해 볼게요. 最后 3位, 3명이 남았습니다 하고 되어 있죠. 1번 바로 O 체크해 주시고 3人中谁会是第一呢? 大家快来投票吧. 票数最多的人就是第一. 여기에서 리 뭐뭐로부터 해서 只有1分钟了. 투표 끝날 때까지 이제 1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답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发短信 投票. 문자로 투표를 합니다. 여기도 바로 체크를 해 볼 수 있죠. 告诉我们你最喜欢的人别忘了每人 네 사람마다 只能发一次短信 한 번만 투표할 수 있다. 그럼 바로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7번입니다. 대화 내용에 대한 거 알맞은 내용인 건데요. 우리 보기를 먼저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我的姐姐 바로 보기와 연결되어서 찾아가 보면 我的姐姐不错 그럼 听说이 영화가 괜찮대 我很想看 보고 싶어요. 그럼 보기와 비교해 보면 看过 본 적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단 X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럼 好主意我也一直想看呢我们什么时候见好呢?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언제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电影 4点开始 영화가 4시에 시작을 한답니다. 我们30分钟前 30분 전에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30분 전이니까 3시 반에 만나는 걸 약속하고 있었죠. 그리고 好的你负责买电影票 좋아 너는 영화 티켓을 책임지고 我来买晚饭 내가 저녁을 살게 어때? 怎么样 하고 끝냈죠. 그럼 내용과 비교해보면 电影票라는 건 아직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은 내용. A와 B는 3点半见面 방금 30분 전 4시에 시작하니까 30분 전에 만난다. 맞겠죠? 정답 체크해 두시고 나머지도 확인은 해볼게요. 电影院附近 근처에서 밥을 먹는다.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X. 打算吃完饭看电影 밥을 먹고 영화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X.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빈칸이 가운데에 들어갈 경우에는 앞, 뒤 문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먼저 그럼 B가 한 이 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我经常坐公交车 나는 버스를 자주 탑니다. 有时候也会骑自行车 가끔 자전거를 탈 때도 있는데 你너 되물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A 대답은 말을 하고 所以 그래서 我都是走着去学校 걸어서 학교를 갑니다. 그럼 빈칸에 어울리는 건 걸어서 학교를 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적합하겠죠. 바로 보기로 연결해 볼게요. 1번 我家离学校不太远
우리 집은 학교에서 별로 멀지 않다. 그래서 걸어서 학교를 갑니다에 대한 적합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2, 3, 4, 5번도 확인해 볼게요. 2번, 有车站. 정류소가 있다고 했네요. 3번, 坐爸爸的车. 아빠 차를 타고 간다고 하죠. 4번, 自行车. 자전거를 이용한다네요. 5번, 地铁, 지하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2, 3, 4, 5번은 이렇게 걸어서 학교에 가는 이유에 대한 적합한 이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우리 집은 학교와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학교를 간다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하고 질문이 보이는데 이렇게 가운데 빈칸이 있을 시 앞, 뒤 문장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시작하는 B, 想是想뭐뭐 하고 싶긴 한데 그러나 이렇게 이제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뒤에는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찾아보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那好, 좋아, 下次, 다음에 再一起去吧, 다시 같이 가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볼게요. 보기 1, 那个表演很精彩. 그 공연은 매우 훌륭했어, 재미있었어. 아직 아는 상태이니까 想是想不过,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요 내용과는 적합하지 않아요. 2번, 跟你一起去, 같이 가자는 내용 아니겠죠? 3번, 我当然想去看看, 당연히 가고 싶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아니겠죠? 4번, 没有什么别的安排, 没什么别的安排, 별다른 계획은 없어. 가고 싶은 긍정적인 표현인데 想是想, 가고 싶지만 그러나, 不过, 요 내용과 연결이 안 되겠죠? 5번, 周末时间很紧张, 주말의 시간이 매우 빠듯해. 그럼 가고는 싶지만 그러나 주말의 시간은 매우 빠듯해. 이렇게 표현하는 건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기에서 골라주세요로 되어 있는데 먼저 A, B 대화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我想在墙上挂一张照片. 나는 벽에 사진 한 장을 걸고 싶은데 你说风景好呢还是小动物好呢? 풍경이 좋은지 아니면 동물이 있는 게 좋은지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B가 都可以, 다 괜찮아. 风景也好,小动物也好. 그림도 좋고 우리 동물도 좋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멘트를 빈칸에 넣어주면 좋겠죠. 자, 그럼 보기 A, 再好不过了. 더할 나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뭔가 한 가지에 대한 선택인데 풍경도 좋고 동물도 좋다고 했으니 요거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죠. B, 好不到哪儿去. 좋을 거 없어요 했는데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였죠. 요것도 X로 적합하지 않게 표기할게요. 다음 C, 各有各的美. 各, 각자 아름다움이 있다. 가능하게 표기를 해볼게요. D, 只要好看就行. 보기 좋으면 됩니다 해서 只要就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풍경도 좋고 동물도 좋으니까 보기만 좋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체크한 것처럼 C와 D가 들어간 5번이 정답입니다. 21번 대화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早不下,晚不下 앞뒤 내용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 유추해 볼게요. A가 怎么下雨了? 왜 비가 내리지? 看起来 보아하니 下午爬山是不可能了. 오후에 등산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B가 是啊, 그래. 그리고 이 멘트를 한다. 我们到山附近了. 산 근처에 왔는데 到 오히려 下起雨来了.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다. 그럼 원래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산 근처에 도착하니까 비가 내리게 됐다는 의미로 뭔가 좀 애매모호한 하필이면 이러한 느낌인 것 같죠? 그럼 보기에 어울리는 내용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1번 本来以为会下雨. 원래 비가 내릴 거라 예측을 한 건 아니었었죠. 2번 下山的时候没有雨. 下山 하산할 때 얘기인데 아직 등산 전이었죠. 어울리지 않아요. 3번 早上和晚上都不下雨. 아침 저녁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지금 早上晚上요 내용에 대한 건 없었어요. 4번 雨不该下的时候下了. 뭔가 비가 내리지 말아야 될 때 내린다. 이러한 의미인데 지금 지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하면 예상치 못한 비가 내려서 지금 오후에 등산이 어렵게 되어서 내용으로는 4번이 적합하게 연결이 될 수 있다. 5번 下不下雨爬山都没问题. 비가 내리든 말든 등산에는 문제가 없어요 했는데 지금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못하게 됐다 하는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早不下晚不下 이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雨不该下的时候下了. 비가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내리게 되어서 우리가 등산을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연결이 적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문화와 관련된 문제로 보이네요. 这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는 건데요. 바로 지문으로 연결해 볼게요. 这是 이것은 在地上 바닥에서 练习书法的活动 서예 연습을 하는 활동입니다. 이 문장만 봐도 정답은 바로 5번으로 확인되죠. 그럼 나머지 문장도 빠르게 한번 의미는 해석해 볼게요. 人们一般在公园里拿笔用水蘸着写. 이 붓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원에서 붓을 물에 적셔서 서서 쓰기를 하고 있다. 做这种活动可以锻炼身体也可以提高书法水平. 이러한 활동은 운동도 되고 우리 서예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림만 딱 봐도 바로 슈파 서예 연습하는 이러한 중국 문화와 관련된 문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23번 사진에 관련된 글인데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출생지 바로 연결되는 건 장소나 지역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 出生在四川成都 사천 성도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었죠. 나왔던 내용. 2번 대표 작품. 대표 작품 하면 作品 또는 有名的作品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도 언급이 되었네요. 3번 수상 경력. 뭔가 得奖 이러한 단어를 찾아보면 좋은데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네요. 4번 작품 내용에 대한 설명. 这部作品写了 하고 쭉 작품 내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네요. 여기도 언급되어 있는 내용. 집필 기간. 기간에 대한 내용인데 从1932년到1940년 기간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럼 언급되지 않은 내용으로는 수상 경력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4번 마라샹궈. 요즘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요리 중에 하나인 거죠. 대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질문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보기와 지문을 같이 보면서 내용 연결해 볼게요. A가 最近韩国开了很多麻辣香锅店. 최근에 한국에 마라샹궈 매장이 많이 오픈이 되었다.
그럼 보기에 봤을 때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다 내용이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B가 是啊, 그러게 不过我只吃过麻辣烫. 나는 마라탕만 먹어봤는데 它和麻辣香锅有什么不一样?麻辣香锅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대요. 그래서 A가 这两种菜都是又麻又辣的四川菜. 이 두 가지는 다 얼얼하면서도 매운 사천 요리야 하고 알려줬어요. 그럼 보기에 사천 요리다, 얼얼하면서도 맵다 바로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麻辣烫是烫一下的菜和肉再吃，一般有汤. 마라탕은 이렇게 야채랑 고기를 데쳐서 먹는 건데 보편적으로 탕이 있는 요리이고 마라샹궈는 炒菜, 볶음 요리이다. 可以放自己喜欢的东西吃.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재료를 넣어서 볶아 먹는 요리가 마라샹궈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보기로 넘어가서 재료를 데쳐서 먹는 건 마라탕이라고 했으니 어울리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재료를 넣는다. 내용이 적합하죠. 그래서 정답으로는 이렇게 4번 재료를 데쳐서 먹는 요리이다가 알맞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보기만 봐도 정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 볼 수 있어요. 25번 볼까요? 쌍고옌이 뭔가 문화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또 질문이 확인돼요. 그럼 보기와 같이 지문을 바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쌍고옌이하고 어떤 작품입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쌍고옌이 是根据 뭐뭐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역사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根据 쌍고지 이렇게 이제 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보기에 찾아가 보면 쌍고지에 근거한 역사 소설이다. 어울리는 내용 체크해 볼 수 있죠. 但是三国志主要讲的是魏国的历史. 이렇게 三国志는 우리魏国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 보기를 보면 위나라 위주로 삼국 연의가 되어 있다.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나요? 그럼 三国演义主要讲的是蜀国刘备的故事. 삼국 연의는蜀国유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럼 보기에 보면 유비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 요 5번은 체크해 볼 수 있죠. 三国演义被译成很多种外语. 여러 개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还改编成电影和游戏. 그래서 게임이나 영화로 각색이 되었다. 보기로 보면 여러 외국어로 번역이 되었다. 영화나 게임 등으로 각색이 되었다.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질문에 맞게끔 알맞지 않은 것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러한 질문인데 우리 바로 읽어볼게요. 汉语中上下左右等词除了表示方向 우리 중국어에서 上下左右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것 외에 还表示其他的意思 다른 뜻도 의미한다. 它们可以和时间词 시간사와 시간명사와 어울려서 表示时间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럼 比如说 예를 들어 上个月上个星期用上来表示上个月 지난달, 上个星期 지난주 이렇게 쌍을 넣어서 무엇을 나타냅니다 해서 요 시간에 대한 걸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 보기로 연결을 해보면 지난달, 지난주 하면 将来 미래 아니겠죠? 现在 지금도 아니에요. 지난주 以前 맞죠? 이전 표현이니까 所有 모두 아니고요. 合适 어울리다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합니다.
27번. 매년 나오는 순서 배열 관련된 문제이죠. 바로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날, 저기, 그리고 이, 지츠 몇 번, 시, 취고, 가본 적이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서를 확인해 보면 수러가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우리 대부분 동량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 목적어를 넣어주는데 이번에 나온 A 보기 같은 경우는 대명사가 들어가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목적어 안에 대명사일 경우는 먼저 수러 뒤에 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렇게 동량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어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去过 날, 几次 이러한 순서로 배열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C, A, B가 들어가 있는 바로 4번 정답입니다. 28번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찾기인데 1번부터 5번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 키워드 단어들을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劝, 要, 让, 请, 要求 이러한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특수 구문 중에 문 바로 떠오를 겁니다. 그럼 기본 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면서 하나하나 OX 판단을 해 보도록 할게요. 문 하면 우선 주어가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 해당하는 수러, 동사 1이 들어가죠. 그리고 연결을 해보면 동사 1의 목적어 겸 동사 2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확인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1번 他劝我多睡一会儿 정확한 표현으로 사용이 됐어요. 2번 妈妈不叫我玩电脑 부정부사 동사 1 앞에 오는 거 잘 활용을 해 주셨어요. 3번 你让眼睛休息休息吧 우리 동사의 중첩으로 休息休息 정확하게 넣어줬어요. 4번 我几年前请过他来我家 여기에서 지금 우리 동태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영어문에서 동태조사는 어디에 와야 될까요? 이렇게 동사 이 뒤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4번 X 5번 老师没要求我们带手机来 동일하게 부정부사는 이렇게 동사 1 앞에 옵니다 해서 여기 5번도 옳은 표현인 거죠. 그럼 28번 옳지 않은 것은 고르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하고 질문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바로 보기를 보면 받자문과 관련된 문제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A 바로 볼게요. 你把丢的雨伞找得到吗? 우리 받자문에서 가능보호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했죠? 가능보호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럼 A, X 하나 넣어주시고 B, 你把这件礼物拿着吧 우리 동태조사 저는 받자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C, 他把他的朋友介绍给我了 우리给 사용이 가능하죠. 5, D, 他把想说的话都没说出来 여기서 우리 메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부정부사는 우리 받자 앞에 놓여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X 그럼 지금 B와 C가 정답인 만큼 3번 정답입니다. 여기서 우리 받자문 하면 차용 시니어 노랑 정도만 학습을 해도 접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30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그대로 고르세요 했어요. 그럼 바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A, 我是在商店见到的他. 그럼 우리 是的 강조 구문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타라고 인칭 대명사가 목적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타 이 부분이 见到 바로 뒤에 와서 타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 X, B 你哥哥哪一年回的国? 우리 더 들어가고 我라는 일반 목적어가 들어가 있죠. 이때는 우리 是的 문장에서 뒤에 목적어를 넣어줄 수 있다. 5. 我来学汉语的不来玩的. 그럼 지금 보면 的, 是的가 들어가는 문장인데 다 是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 보통 是的 강조 구문이라고 하면 是는 생략이 가능한데 너는 생략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是. 긍정문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我来学汉语的 거의 가능하죠. 만약에 부정문일 경우에는 생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여기에 不是来玩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번도 X. 그럼 옳은 걸 고르세요. B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